안녕하세요. 나라TV입니다. 요 며칠 비는커녕 습하고 더워서 온몸이 처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차라리 시원하게 비가 왔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도 무더위 조심하세요. 오늘의 사연자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민 박일남입니다. 탈북한 지 10년 정도 됐는데요. 부산에서 자리를 잡고 아내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북한 살 적에는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께서 열심히 빨강이 짓을 해주신 덕에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었죠. 탄탄대로의 인생을 살면서 20대 중반에 접어들어서는 조선중앙방송국에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방송국에서 일하는 것은 정말 고위 간부 자녀들이나 엘리트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당시 제가 집안도 좋고 공부도 잘했던지라 어렵지 않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닮아서 그런가 제가 머리가 유독 좋았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김일성 종합대학의 수재였는데 어머니만큼은 아니었어도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성적으로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저희 아버지는 객관적으로 잘생기긴 했지만 얼굴이나 집안의 출신 성분 말고는 특별한 게 없었어요. 그래도 아버지 집안 자체가 뼈대 깊이 김씨 일가를 위해 충성해왔던지라 돈은 많았습니다. 북에서는 어마이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여자의 몸으로는 할 수 있는 것도 없으니 별 수 있겠습니까? 그냥 집안 좋은 남자한테 시집 가는 것이 최선의 선택인 거죠. 공화국 여자들은 대부분 좋은 집안에 시집 가기 위해 공부하지요. 그리고 가문을 이을 아들을 잉태해서 잘 키워내는 것이 전부예요. 어쨌든 이런 집안에서도 저는 외동아들로 가족들의 기대와 부응을 받고 자랐습니다. 제가 조선중앙방송국에 들어갔을 때는 온 집안의 경사가 따로 없었지요. 할머니도 손자인 제가 그런 막중한 일을 한다는 것을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온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 사이에 소문이 퍼져서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좋은 줄만 알았는데 방송국에서 일하다 탈북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와, 정말 엄청난 엘리트 출신이시네요. 가족들도 단란하고 유복한데 방송국에 들어간 것이 화근이 되어 탈북하셨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제 기억상 9년도 지난 일인데 제가 신입기자로 활동하고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북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엔 유스리더라는 프로그램이 운영된 겁니다. 한국 광주에서 열리는 행사인데 개발도상국이나 분쟁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스포츠 개발과 평화 전문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일 겁니다. 아무래도 공화국에서는 남한에 꿀리지 말아야 했기에 중차대한 비상 상황이었죠. 당시 우리 중앙방송국에서도 대표로 남한에 가서 기자 활동을 해야 할 기자단을 꾸려야 했는데 그 기준이 엄청 깐깐했습니다. 집안의 출신 성분이 좋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상 검증을 통해서 어렵게 선발해야 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집안이 전부 빨강이들이어서 사상이나 출신에 특출났었습니다. 아무리 조선중앙방송국이어도 신입기자를 남한으로 파견 보내는 것은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발탁된 것이죠. 저희 아버지는 제가 대표 기자단으로 발탁됐다는 소식에 정말 기뻐하셨어요. 가서 잘만 하면 온 집안이 포상을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제 임무는 남한에 꿀리지 않는 북한에 대한 것들을 취재하고 카메라에 담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당시에는 남한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도 모르고 자신만만해했죠. 그런데 자신 있어 하는 저를 두고 어마이는 걱정이 산더미인 눈빛으로 보시고 한숨을 푹푹 쉬지 뭡니까? 그래서 아버지도 집안 경사에 여자가 초치는 거 아니라고 핀잔을 주셨는데 저는 심성이 여렸던지라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표정이 마음에 걸렸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어마이는 저에게 남한에 가지 말라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랍니다. 저는 너무 놀랐지만 어머니의 말씀을 들어봤어요. 어머니는 저에게 일남아, 남한은 가지 말아라. 내 주변 동무들 중에서도 간첩으로 넘어간 아들이 꽤 있었는데 돌아온 동무가 하나도 없다 이기야.
괜히 너가 남쪽에서 무슨 봉변이라도 당해서 못 돌아올까봐 걱정된다오. 라고 하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머니도 엘리트 출신으로 주변 동무들 중에서 엘리트 집안이 많았는데 해외 유학을 가거나 남한에 갔던 동무들이 전부 깜깜무소식으로 사라지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어머니에게 걱정하지 말라며 꼭 김정은 수령동지에게 충성심을 증명하고 훈장을 수여받아 호강시켜드리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걱정이 태산이셨던 어머니를 뒤로하고 남한으로 넘어온 겁니다. 살면서 비행기라는 것을 처음 타보는지라 가는 내내 하늘 위에 있는 것이 무서워 눈도 못 떴지만 얼마 안 걸려서 한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정신없이 무거운 카메라를 들고 간부동지를 따라서 이동했는데 앞에 보이는 입구를 들어서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봐버린 겁니다. 그곳이 인천공항이었습니다. 완전히 미래도시가 따로 없었죠. 들어서는 순간 코끝에 이런 향기로운 냄새를 처음 맡아봐서 울렁일 정도였습니다. 북한은 사람들이 물이 아까워서 잘 씻지도 않는지라 악취를 달고 사는데 한국 사람들은 지나가는 사람마다 은은하고 포근한 냄새가 나더랍니다. 비누 냄새도 났고요. 그런데 인천공항 내부는 바닥도 반딱반딱하고 부드러워서 당장이라도 드러눕고 싶었지만 이런 모습을 티냈다가는 사상교육에 끌려갈 것이 뻔했기에 절대 티내지 않았습니다. 저도 같이 온 학생들이나 간부들을 봤는데 저처럼 충격을 먹은 것인지 입을 못 다물더군요. 우리 기자단이 제일 먼저 들른 곳은 공항에 있는 햄버거 집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비행기를 안 타본 사람들이 차고 넘쳐서 비행기 타기 전에는 속을 전부 비워놔야 한다고 기자단 교육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전날부터 한 끼도 안 먹었더니 저도 죽겠더랍니다. 배고픈데 카메라도 너무 무거워서 도저히 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취재고 뭐고 어질어질했는데 남한 기자들이 눈에 불을 켜고 우리를 찍고 있었기에 돌발 행동을 했다가 세계적으로 북한 망신을 줄 수 없었던지라 쉽사리 허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지를 발휘하여 남한 공항에 있는 불미스럽고 더러운 외제 식당을 몰래 담아오겠다고 후라이를 쳤죠. 다행히 대표 동지는 조용히 위장해서 찍어오라며 저를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롯데리아라는 햄버거 가게로 갔는데 충격에 입을 못 다물었습니다. 다들 사람한테 주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커다란 TV를 손으로 만지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너무 놀랐지만 그냥 이상한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주문을 하려고 한참 서성이는데 도저히 방도를 모르겠어서 주춤이고 있던 찰나에 어떤 아가씨가 저에게 주문 도와드릴까요? 라더군요. 저는 너무 반가운 마음에 도움을 받았는데 정말 친절하게 TV를 만지면서 톡톡 누르고는 됐다고 하는 겁니다. 순식간에 뭔가 지나가서 몰래 촬영은커녕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는 5분도 채 되지 않아서 제 음식이 나왔다는 겁니다. 저는 헐레벌떡 달려가서 받았는데 북한에서는 웬만하면 외식을 못하는 것이 다반사인데 좋은 집안인 저도 외식을 별로 못했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너도 나도 아무렇지 않게 옆에서는 국밥 같은 것을 먹고 있고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알던 것들은 전부 거짓이었구나 했죠. 한국 사람들은 전부 이런 것들이 당연하다는 듯 누리는데 이게 가난한 나라라니. 모두 거짓부렁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제 어마이가 왜 저를 말렸는지 알겠더랍니다. 아마 어마이 동무들도 이런 것들을 알아버리고 그냥 탈북한 것이죠. 북에서는 탈북했다 하면 망신이니까 엘리트 집안은 탈북 사실을 감추기 급급해요. 보통 사람들은 탈북하다 잡히면 교화소에 보내기도 하지만 엘리트 집안이 탈북한다는 것은 김정은도 자존심 상하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고 소식도 몰랐었는데 남한에 와보니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와 있겠구나 싶더랍니다. 저는 음식 맛에 취해 허겁지겁 먹고는 급하게 달려가서 합류를 했는데 머릿속에는 온통 탈북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빨리 지옥에서 벗어나 여기서 자유롭게 살고
이런 행복을 누리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솔직히 광주에서 취재하면서도 놀라운 것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표정 관리도 안 됐고 어떻게 도망갈지 하는 생각밖에 없었던지라 카메라에 뭘 담아온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넋을 놓고 있었던 거죠. 지금도 인천공항의 모습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그 식당 거리는 충격 그 자체였죠. 아무리 부유해도 음식이 귀한 것이 북한인데 남한 사람들이 버리는 음식들을 제가 다 주워 먹고 싶더랍니다. 처음에는 속으로 저런 악마들 음식을 버리다니 하고 생각했지만 지금 한국에 적응하고는 저도 종종 밥을 다 못 먹고 조금 남기기도 합니다. 음식을 남긴다는 것이 얼마나 여유로운 일입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음식 남기면 이틀은 굶겼던지라 밥이 엄청 귀했었거든요. 하여튼 이런 경험을 하고 다시 북으로 돌아갔을 때 저는 제일 먼저 어마이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리고는 같이 탈북하자고 했죠. 아버이는 뼛속까지 세뇌당해서 제가 설득해 볼 수 있던 건 우리 어머니뿐이었습니다. 어머니와 밤새 이야기를 나누곤 다행히도 같이 탈북할 것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근 1년 동안 탈북 계획을 세우고 야밤에 어머니를 모시고 탈북했었는데 그날은 정말 잊을 수 없습니다. 목숨을 내걸고 어머니와 탈북해서 지금 이렇게 남한 땅을 밟게 된 거죠. 지금도 저희 어머니는 제가 지옥에서 탈출시켜준 복덩이라며 고마워합니다. 두고 온 가족들 생각에 마음이 미워지지만 어머니를 모시고 효도하며 살고 있지요. 저희는 북한에서의 부유했던 삶은 전부 버리고 한국에서 악바리 근성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저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감사한 마음에 이렇게나마 이야기를 풀게 됐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네, 일남씨 한국에서 잘 살고 계신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한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 사연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